안녕하세요. 이티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할 때 실무적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쟁이 생겼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지금부터 논리 싸움이에요. 저희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최대한 증명을 해내면 이기게 되는 거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래 6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이 왔다고 바로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내용 증명이 왔다고 바로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형사소송까지는 이제 내용 증명 받고 나서 빠르면 2, 3주 정도 뒤에 형사소송이 걸리고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 증명 받았어. 난 무서워. 그래, 오늘 삭제를 해버려. 그러면 6개월 뒤에 뭔가 소송이 걸렸는데 자료도 없어, 기록도 없어, 아무것도 없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삭제하시면 안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삭제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리뷰가 달려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판매 내역을 상대방한테 오픈하지 않은 다음에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리뷰가 달려있으면 상대방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있으면 이것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논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요것도 구체적인 예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동종사건의 무혐의 케이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요것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무혐의는 다 받으세요. 6번째는 상대방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라. 이 내용도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방대하고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2개로 나눠서 제작해야 돼서 오늘은 1, 2,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4, 5, 6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접속하셔가지고 표준시간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받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채증할 때 이제 시간적인 공신력을 제공해요. 이제 표준시간에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건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고풀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게 되면 웹페이지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장으로 캡처가 가능해요. 이제 보이는 화면만 캡처하는 게 아니라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전부 다 캡처를 하는 거죠. 이 고풀 페이지를 설치하고 저희가 올려놓은 상품 페이지에 가가지고 이제 고풀 페이지 이용해서 전체를 캡처하는 거죠. 만일에 오픈마켓에 5개다 라고 하면 5개 전부 다 캡처하시고 7개다 하면 7개 상세 페이지까지 전부 다 캡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쿠팡만 캡처해놨는데 소송은 한 6개월 뒤에 들어오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세 페이지가 없으면 이제 제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모든 마켓에서 상품을 캡처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을 삭제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려달라고 하고 합의금 요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합의금 요구하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상품을 삭제해달라고 해서 그냥 바로 상품을 삭제하지 마시고 저희가 상품을 삭제하더라도 상품을 삭제했다는 증거를 만드셔야 돼요.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성형외과에 가면은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비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표준시간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저희 오픈마켓 관리자 페이지에 가가지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삭제 전에 표준시간 프로그램이랑 같이 캡처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 거기 보면 초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삭제 후에 표준시간 프로그램 실행시켜가지고 구에다 두고 또 캡처를 떴다. 그럼 몇 초 상관이라도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 표준시간 프로그램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상품을 삭제했다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품 번호 검색하고 그 다음에 표준시간 프로그램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검색한 다음에 상품 삭제하고 또 다시 표준시간 프로그램 얹어놓고 다시 캡처 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연락 받자마자 바로 상품을 삭제했다. 근데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판매 내역이 없으면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표준시간 프로그램 켜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 기간 설정해놓고 그 위에서 표준시간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캡처 한 장 떠가지고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판매 내역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끔씩 물어보세요. 판매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이 영장 없으면 제 판매 내역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리뷰가 쌓여 있거나 어떤 권리자들은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직접 자기들이 구매를 해요. 거기다 리뷰까지 달아놓고 이런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건 해외 원본 상품에 가서 그러니까 알리면 알리, 아마존이면 아마존에 가셔가지고
이제 고프 페이지로 해가지고 또 동일하게 뭐 이 경우에는 뭐 시간은 필요가 없겠죠. 예. 표준 시간까지 프로그램까지 실행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요거를 캡처뜨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죠. 침해를 한 건 해외 판매자이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상품이 한국 오픈마켓에 노출되었을 뿐이다. 봐라, 내가 노출한 상품하고 해외 판매자의 판매 페이지랑 내용이 똑같지 않냐. 이제 내가 뭘 수정하거나 뭐 그렇게 막 손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도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송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6개월 지났는데 그 상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왔을 때 아마존에서 사라졌어 상품이. 그다음에 알리에서 사라졌어.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이거를 캡처 따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URL을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 상품을 찾아보면 이제 URL조차도 안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URL을 텍스트 형태로 어디다가 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권리자의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논리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뭐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하는 방법은 사실 구매 대행업자가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을 침해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크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사실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쁠 뿐이지 저희가 노출한 상품 때문에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일단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제 배송비가 따로 붙고 그 다음에 권리자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상품보다는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GC 쇼핑이나 쿠팡에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비교로 권리자 상품이 뭐 3만 원인데 내가 올린 상품이 4만 원에 팔고 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오니까 배송 기간도 국내에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배송 기간도 길겠죠. 그럼 누가 나한테 사겠냐. 일단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권리자라면 자기들 상품 노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 상품보다는 노출이 잘 되어 있겠죠. 그럼 권리자는 당연히 뭐 GC쇼핑에서 검색했다 아니면 쿠팡에서 검색했다 했을 때 상품은 당연히 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을 거고 뭐 저야 뭐 한 10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구매 대행이니까 노출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캡처 뜨시면 돼요. 예, 이렇게 capture 뜨면 뭐 내가 의도하지 않게 노출시킨 상품이 고객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합리적으로 배송 기간도 길고 가격도 비싼데 누가 나한테 사겠냐. 뭐 난 금전적으로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준비는 내용이 많아서 영상을 2개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종 사건 케이스가 왜 중요한지 아니면 동일 사건 케이스가 가장 좋죠. 예, 그리고 상대방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백분 토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패널들이 2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데 저는 백분 토론을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패널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서로 뭐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집단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무슨 설득이 되겠어요? 그럼 백분 토론을 왜 하겠어요? 어차피 거기 출연하는 패널들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토론 중에 청중이나 시청자를 설득하는 것이겠죠. 뭐 지재권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돈을 안 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무슨 합의가 되겠어요? 다만 지재권 분쟁에서도 백분 토론의 시청자와 같은 중립적인 심판은 있습니다. 뭐 그러니 뭐 권리자 상대편을 설득하려는 곳은 포기하고 여기서 심판이 누구겠어요? 경찰 조사관이나 검사겠죠. 이분들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설득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보다 조금 더 자료 준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보다 조금 더 논리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귀찮지만 이런 자료들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심판을 설득해야 된다.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은 어차피 설득 안 된다니까. 돈 안 주면 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차피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심판은 제3자로서 공정하게 논리적이기만 하면 설득이 가능하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기 싫다면 PC에서 즐겨찾기라도 해놓으세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사업을 하시면서 언젠가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찾으려고 하면 바로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뭐 PC에 즐겨찾기라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